자, 우선 아까 퍼티를 잡아놓은 게 좀 마를 동안 이제 프라이머를 바를게요. 이것도 어차피 바르고 나서 좀 건조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발라놓고 다른 것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를 큰 통에 타놓고 다 쓰고 남은 핸디통 한 요 정도 담아놓고 다녀요. 요거는 보다시피 가문 상태네요. 가문 상태. 오늘 제가 좀 덜어놨어야 했는데 지금 안 덜어놔서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은 오늘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붓에 적시고 좀 짜주세요. 또 하나, 현장에서 우리가 장갑을 쓰고 보통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장갑들 버리지 말고 어디에 쓰냐, 다 모아뒀다가 이렇게 밑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은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게요. 면에 일단은 다 발라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고구찌 부분, 요 부분이 항상 흠뻑 적셔줘요. 자, 완전히 색깔이 이렇게 물 먹은 듯이 이렇게 적셔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원래 이런 갈색깔이 나죠? 이렇게 적셔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집에서 이제 싱크대 문짝을 시공하실 때는 이렇게 잘려진 절단면은 없어요. 보통은 거의 요런 면일 거예요. 요런 면, 랩핑이 돼 있는 면 또는 뭐 하이그로시면, 요거는 절단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시는 거고, 나는 뭐 프라이머를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를 다 했어요. 요런 면들, 여기는 그냥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칠해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발라놓은 면 있죠? 이 면을 아까 이 쓰다 남은 장갑, 요걸로 그냥 닦아주세요. 닦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퍼뜨려주는 거예요. 닦아서 그냥 넓게 그냥 분사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도 그냥 쓱 닦아주고, 자,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정도 칠해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장갑에 프라이머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적셔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적셔지면은 붓으로 살짝만 찍어 바르고 얘로 그냥 닦아내도 충분히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싱크대 문짝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프라이머는 하는 요령이 달라요, 상황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프라이머가 다 됐어요. 지금은 살짝 그냥 뭐 살짝 축축한 느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필름지가 뒤에 이제 후지를 벗기고 얘한테 딱 닿았을 때 최적의 점착면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얘가 얘 면을 코팅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필름을 붙였을 때 이제 추후에 뭐 떼고 싶어도 쉽게 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냥 붙는 거라고, 예,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프라이머 작업은 끝났고요.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까지 그냥 마저 프라이머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사실 이미 필름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프라이머를 안 해도 잘 붙기는 붙어요. 이 면들은. 대신 요 면들은 프라이머를 꼭 해야 했던 거고, 절단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프라이머를 딱 발랐는데 요 정도, 자, 요 정도에서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이 흐르는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사포로 문질러도 잘 나가지도 않고 칼로 일일이 다 깎아내야 하거든요. 요런 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분포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프라이머는 끝났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이따 샌딩하는 거 보여드리고 면 완벽하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프라이머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프라이머 아까 바른 것들은 한쪽으로 빼놨어요. 자연건조 시킬 거거든요. 저런 것들은 30분 이상이면 충분한데 그냥 1시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마르고 나서 코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핸들을 잡아놓은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말랐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말라서 그냥 딱딱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그 면 잡아놨던 게 조금 수축이 돼서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빨려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나눠서 퍼티 작업을 한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첫 방부터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안쪽으로 깊게 파일수록 계속 수축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3번 나눠서 잡을 거예요, 퍼티를. 일단 1차로 기본적으로 강력한 아크릴 퍼티로 잡아서 기본 면 자체를 튼튼한 기본 면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수성 퍼티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아크릴 퍼티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샌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집에 샌딩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으신 이상은 사실 추천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런 깊은 이런 페임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수성 퍼티로도 뭐 4번이고 5번이고 몇 번 나눠서 잡으면 되기는 되니까 될 면이 나올 때까지 잡으면 돼요, 계속.
계속 핸디 잡고 샌딩하고 핸디 잡고 샌딩하고 그 과정을 한 3-4번 이상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 실내에서는 샌딩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면은 지금 저 안쪽에 있는 저희 그 여자친구가 뛰어와서 뺨을 한 대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이 샌딩기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이 샌딩하는 이 페이퍼가 여기 부착돼 있고, 요걸로 이렇게 샌딩을 하는 거예요. 일반 수성이면은 그냥 이렇게 샌딩을 하면 돼요. 근데 아크릴 퍼티는 그냥 일반 손으로 했을 때 계속 하다 보면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안 갈리거든요.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자, 샌딩을 다 했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자, 일단 실내로 들어갈게요. 이제 샌딩이 다 된 모습이에요. 아까 말랐을 때는 이 이제 핸디 잡은 부분과 잡지 않은 부분과의 그 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층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렇게 샌딩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얘랑 그냥 똑같은 면이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지금 아까 깊이 패였던 부분도 어느 정도 메워진 상태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아직 좀 덜 메워진 부분이 있죠. 요게 아까 수축이 돼서 이제 빨려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샌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훨씬 매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깊이도 훨씬 덜해졌고, 그럼 요 위에 이제 수성 퍼티로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2차로 퍼티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수성을 사용할 거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푸세요. 안쪽으로 푸시고, 아까랑 똑같이 요 공간 위주로 이번엔 최대한 넣어주시면 돼요. 빈 공간들 위주로, 페인 부분들.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이제 없고, 이렇게. 오늘은 그냥 제가 바로 말려서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자, 토치 등장. 자, 지금 보시면은 샌딩을 하고 나니까 정말 지금 이제 거의 평면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손끝으로 만졌을 때 미세하게 조금은 파여 있거든요. 예,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다 채우고 갈게요. 딱 지금은 이 파인 부분만, 거기만 해서 살짝만 잡을게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바로 말리고 할게요. 자, 다시 샌딩하러 나갈게요. 자, 이제 완전히 평면이 됐고요. 그냥 기존의 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완전히 면은 복원됐고, 요 위에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고, 똑같이 아까처럼 프라이머 바르고 난 후 건조시킨 후 필름을 붙이면은 요거는 이제 새 걸로 다시 리폼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요 프라이머는 제가 빨리 바르고 다음 작업으로 이동할게요.